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그 대단원에서 여섯 번째 단원인 용액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화학원에서 용액 속의 몰수를 의미하는 몰 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몰 개념에서요.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 몰 농도 말고 농도를 표현하는 좀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ppm 농도, 그 다음에 몰 농도, 몰랄 농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퍼센트 농도, ppm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법을 근데 뭐 실제로 만드는 방법, 그 테크닉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산, 계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농도 얼마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입 질문이요. 강물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지금 그림 말고 기사를 하나 붙였는데요. 어느 기사예요. 수질오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한강은 이렇고 한강 영등포는 이렇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 ppm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강물의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의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 속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pm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현하는 농도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도 표현하기 전에요. 우리 용액과 용해 다시 한번 그 정의 보고 넘어갈게요. 용액이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혼합물을 얘기하고요.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 다음에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액체 고체 상태의 용액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매는 물이고 그 다음에 용질은 고체. 그런데 이런 용액에는 액체, 예를 들어 식초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기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상태가 똑같은 아이들의 적어도 있습니다. 그 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양이 많은 게 용매,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게 용질.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이런 것도 있죠. 용액에 용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에어로졸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해라고 하는 건 이제 균일하게 섞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섞인다라고 하는 원리는 그 입자 사이의 인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매와 용질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야 돼요. 그런데 균일하게 섞인다라는 건 이 용액을 구성하고 있는 용매 입자와 그다음 용질 입자 사이에 인력이 서로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용매끼리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용질이 그 사이사이에 균일하게 섞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섞인다라면 용매와 용질 분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 이 인력이 용매끼리 혹은 용질끼리의 인력보다는 커야 된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용해의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극성은 극성에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는다라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용매가 극성이에요. 그러면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용질이 무극성이에요. 그럼 무극성인 용질이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깨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용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용해에서 같이 설명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인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농도 정의 첫 번째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다 정의를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환산하는 문제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예, 그래서 정의를 알아둬야 되는데 퍼센트 농도란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퍼센트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백분율이죠.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 이 백분율, 이걸 바로 퍼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이에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즉 100 중에 얼마나 녹아 있는 거냐, 요거인 거죠. 그리고 용액, 그 다음에 용질, 이걸 계산을 하면 예, x는 뭐 이게 비례식 쓴 겁니다. 용액의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를 100 중에 얼마인가로 표시를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100 중에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퍼센트 농도의 정의입니다. 보통 이제 뭐 질량 퍼센트니까 둘 다 질량으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 그래서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식품의 영양 표시, 뭐 시약의 농도 표시 이럴 때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뭐 과자 같은 데 뒷면에 보면 탄수화물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소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ppm이라는 건데요. ppm이라는 뜻은 파츠, 예, 그 다음에 퍼 밀리언의 약자입니다. 즉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100만 분의 얼마, 100만 중에 얼마, 즉 100만을 거듭제곱으로 얘기하면 10의 6이니까 10의 6승 중에 얼마에 해당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분율이 100 중에 얼마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10의 6승 중에 얼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 100만 그램, 일십 100, 천만, 일십 100, 천만, 10만. 이거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이거 틀렸어요. 예. 여기 동그라미 6개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이요. 100만. 100만 중에 용질이 얼마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ppm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이렇게 ppm을 쓰는 이유는요. 그 용액 전체 중에 용질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뭐 0.0 몇 밀리그램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걸 그냥 퍼센트로 나타내면 숫자가 너무 작아지죠. 그래서 100만 중에 얼마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ppm, 그래서 ppm은 뭐 물속에 뭐 BOD, 그 다음에 오존이 얼마나 들어있어, 농약이 얼마나 있어, 인체에 축적된 중금속량이 얼마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미량이 있을 때 이걸 다루는 거고요. ppm하고 퍼센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둘 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걸 100 중에 즉 10의 제곱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10의 6승 100만 중에로 표현했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서로 환산하라 그러면 10의 4승만큼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센트를 ppm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되고 ppm을 퍼센트로 바꿔라 라고 하면 10의 4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그런 둘 사이의 농도 관계에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교과서 5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요. 소금물 보통 이제 퍼센트하고 ppm 농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소금물 200 중에 2g이 있어요. 그러면 용액 200 중에 2g 곱하기 100 하면 이거 몇 퍼센트예요? 1% 용액이죠. 그런데 소금물이 200kg이에요. 그럼 200kg, 킬로는 곱하기 10의 3승 분의 0.2g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거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1 ppm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1인데 퍼센트로 하면 200g 안에 2g인데 얘를
ppm으로 하면 200kg 중에 0.2, 그러니까 이게 10의 4승에 해당하는 건 양만큼 ppm이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ppm하고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거 53페이지에 예제 있는데요. 이거 뭐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 4g을 증류수 76g에 녹였습니다. 즉 용액이 80g이 됐네요. 그러면 퍼센트는 얼마야? 예, 퍼센트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니까 80분의 4 곱하기 100 해서 5%고요. ppm은 곱하기 10의 6이에요. 6승. 아니면 ppm 여기다 하면 예, 10의 4승만큼 곱하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4승 ppm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53페이지에 예제 바로 밑에 유제가 있습니다. 표는 강물 10g, 용액이 10g이네요. 용액 10g에서 검출된 중금속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건데 강물 속에 용해된 각 중금속의 양을 퍼센트랑 ppm으로 나눠봐라 했어요. 퍼센트에서 ppm 하려면 10의 4승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용해된 양이요. g이 아니에요. 미리그램이에요. 미리그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납, 철, 아연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g으로 한번 그램 단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0.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7승이네요. 7승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0.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0.0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 5승 g이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한번 납부터. 납의 퍼센트 농도부터 보면요. 용액의 질량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퍼센트가 나올 거고 ppm은 훨씬 더 미량을 큰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곱하기 10의 4승 하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pp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의 퍼센트 농도는 강물 10g에 0.23mg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이니까요. 0.23%네요. 0.23%. 네. 아니죠. 계산이 틀렸네요.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퍼센트. 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ppm을 하면 여기다가 10의 4승을 곱해야 되니까 23 pp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연의 퍼센트는 강물 10g 중에 0.038이니까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0이네요. 그러면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 요걸 ppm으로 하면 10의 4승을 곱해야 되니까 3.8 pp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랑 ppm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몰농도요. 몰농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데 작년에 배웠어요. 그래서 몰농도는 흔히 이제 퍼센트나 아니면 ppm 같은 경우는 질량 단위로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화학에서는 양적인 관계가 그 입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입자수를 표현하는 농도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몰농도인데 몰농도란 용액
이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느냐라고 해서 단위로는 몰 농도 혹은 몰 퍼 리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 그래서 주로 반응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갈까요? 수산화 칼륨 0.28g이에요. 56이니까요. 56분의 0.28. 그러면 얼마죠? 선생님 이거 분수 계산이 조금 더 쉬워서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50ml로 만들었대요. 50ml면 근데 몰농도는 리터로 해야 되니까 50ml면 몇이죠? 0.1000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0.05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몰농도는 0.05분의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0.1 몰농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몰농도는 여러분이 작년에 계산 많이 해봤을 테니까 여기서는 계산하는 건 이렇게 많이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3페이지에 이제 맨 밑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넘어가면요. 용액 10의 6승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10의 6승하고 나오네요. 그러면 100만 중에 얼마야 하는 거니까 바로 ppm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퍼센트나 ppm 농도는 질량이나 부피 중에 뭐를 기준으로 질량을 그 다음에 몰 농도의 용액은 부피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4페이지로 가면 몰 농도는 화학 반응에서 양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되게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기준이 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용액인데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몰 농도는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도 변화가 없는 농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몰랄 농도, 옛날에 선생님 때는 노르말 농도 이런 개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기 몰랄 농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기준이 용매예요. 용액 아니라 용매 1kg. 1kg 중에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걸로 단위로는 몰랄 농도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용매의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위입니다. 온도가 변화해도 질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관계없이 농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응이 일어나는데 온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농도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몰 농도보다는 몰랄 농도를 쓰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54페이지 가운데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몰랄 농도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1g을 50ml의 물에 녹였대요. 이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인가 했는데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이에요. 용매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물 50ml에 녹였대요. 부피를 주고 질량을 구하라 그래요. 그럼 부피와 질량을 환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의 질량이 50ml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서 바로 50g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니까요. 그대로 집어 넣으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면 50g 중에 1g 녹아 있으니까 1000g 중에는 얼마 녹아 있는 거야? 20g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1kg 안에 20g 녹아 있는 거. 근데 20g을 몰로 계산을 하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분의 20에서 0.5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g을 몰로 계산을 해요. 그럼 40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 농도는 용매의 질량 얼마? 50g. 근데 50g을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나누기 1000을 해줘야죠. 선생님은 나누기 1000 대신 바로 위로 올릴게요. 곱하기 그래서 요게 바로 분모에 들어가는 용매의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40분의 1 곱하기 이렇게 40분의 1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바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4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오죠.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면 0.5 여기가 2000분의 1000이니까 0.5 몰랄 농도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4페이지 유제 문제. 포도당 수용액 300g 속에 포도당이 60g이 녹아 있을 때 몰랄 농도 물어봐요. 그럼 몰랄 농도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 몰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용매는 240g. 그 다음에 포도당의 몰수는 포도당이 180이 화학식량인데 60이니까 얼마 있어요? 3분의 1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는 용매 240g 240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냥 바로 분모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을 해주면 약 1.39 몰랄 농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54페이지 맨 밑에 창의 융합사고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퍼센트, ppm, 몰랄 농도 요 세 가지 공통점 있죠. 다 질량, 용매든 용질이든 질량을 기준으로 했고 몰 농도는 부피를 기준으로 했다. 공통점과 차이점. 또 퍼센트랑 ppm은 그냥 용질의 양을 질량으로 계산했지만 몰 농도랑 몰랄 농도는 용질의 양을 몰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 55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이제 농도 단위를 환산하기.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공식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시험 문제 공식 때려 넣어서 계산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환산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게 사실 더 지식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산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산도 역시 정의를 이용하면 돼요. 보통 이제 염산을 실험실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염산이 공업사에서 들어올 때는 염산 원액 몇 몰농도 이렇게 안 써 있고요. 몇 퍼센트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산 0.1 몰농도짜리를 써야 되면 그 퍼센트를 몰농도로 계산해서 걔를 희석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도 환산이 되게 많이 필요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35% 염산을 이용을 하는데요. 얘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농도 단위고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을 몰로 계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몰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개념들이 있죠. 질량과 부피의 환산, 바로 밀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몰로 환산하려면 바로 뭐를 알아야 돼요?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환산할 때는 화학식량과 누구의 화학식량? 용질의 화학식량과 용액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는 바로 그 과정이 예제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밀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35%짜리를 몇 몰농도짜리의 용액 1리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몇 몰인가 해가지고 일단 밀도를 이용해서 염산이 1리터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려면 몇 질량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 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라면 밀도를 곱해서 얼마? 바로 1180g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35%니까요. 35%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35%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용액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 나누기 100을 하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 35, 그 다음에 염산의 질량 1180 나누기 100을 하면 바로 1리터 안에 1리터짜리, 그러니까 35%짜리 1리터 안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413g이 나와요. 그럼 몇 몰? 얘를 413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11.3몰이 되는 거죠. 즉 35%짜리 1리터 안에는 11.3몰의 HCl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농도는 바로 1리터분의 11.3 해서 11.3 몰농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연습. 10% 염화나트륨을 몰랄 농도로 환산하래요. 얘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 이거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몰랄 농도. 그러니까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이 더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용액의 질량을 용매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뭐만 해주면 돼요? 용질의 질량만 빼주면 돼요. 즉 요거는 용질 질량에서 용매의 질량에서 용질 질량만 빼면 되죠. 그럼 용질 질량 있잖아요. 퍼센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용질 질량을 용질의 몰로 하려면 여기선 분자량을 알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자량만 주어준다면 실제로 계산. 그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농도로 수용액에 포함된 물과 NaCl 질량을 먼저 구해요. 예를 들어 10%가 100g 들어있다면 물 90g과 NaCl 10g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1000g. 왜 1000g이 썼냐면 용매는 1kg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 90g에 10g이 들어있다면 1000g엔 얼마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11.1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 이제 이 111.1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죠. 9.1.9. 그래서 그걸 용매의 질량으로 나오면 1.9 몰랄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계산을 해서 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 55페이지 옆에 쬐끄만 글씨로 창의융합사고라 해서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환산하래요. 용액의 부피를 몰로 나타낸 거를 용매의 질량 분의 몰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분모는 똑같아요. 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단계가 필요합니다. 다단계. 이거 뭐냐면 일단 용액을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바꿔요. 용액의 질량. 그런 다음에 이 몰을 분자량을 이용하면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는 거예요. 질량을 빼요. 그러면 용매의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몰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몰농도 용액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빼는데 용질의 질량은 몰을 화학식량이랑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니까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뺀 다음에 바로 구해주면 된다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말로 하려면 어렵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용액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거 핵심 개념 짚고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용액의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농도 중 온도가 변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 거. 예,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한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ppm, 그 다음에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농도 중 용매, 예. 다른 애는 다 용액분해인데 용매분해 하는 애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 몰랄 농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도의 용액 만들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용액 만들기는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지만 여기서는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걸 이제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정, 다음 각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몇 g의 염화나트륨이랑 증류수가 필요한지 일단 계산하라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요. 퍼센트 1% 100g, 그 다음에 100ppm 100g, 그 다음 1몰랄 농도 100g을 만들기 위해서 용질과 용매가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계산 한번 해볼까요? 퍼센트는 쉽지요. 수용액이 100g인데요. 1%래요. 그러면 용질은 얼마만 필요해요? 1g만 필요하고요. 용매는 99g이 필요하죠. 요건 간단해요. 그 다음에 100ppm이래요. 100ppm인데 수용액이 100g이래요. 근데 원래 ppm이라는 게 10의 6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볼까 해요. 이거 정의 그대로 이용할게요. 정의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모르니까 거기다가 10의 6승을 한 게 ppm인데 얘가 100 ppm이래요. 이거 계산하면 x는 10의 요거 계산하면 10의 4, 10의 마이너스 2승 g이네요. 예, 그래서 용질은 10의 마이너스 2승 g, 즉 0.01g이 필요해요. 그럼 용매는 100에서 0.01g을 빼서 99.99g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1몰랄 농도 1몰랄 농도 염화나트륨 100g이 필요한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1몰랄 농도 한번 볼게요. 얘는 용매가 1kg 중에 용질이 얼마 있다는 얘기죠? 1몰. 근데 NaCl의 화학식량이 58.5니까요. 58.5g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수용액이 100g이니까 용액은 1000g 플러스 58.5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례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1058.5g 안에 용질이 58.5g이 들어있는 거면 수용액 100g 중엔 얼마가 들어있는 거냐, 이 x를 구해야 이게 바로 용질이 되고요. 용매는 100에서 그 x를 빼주면 되겠죠. 좀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험 2. 실험 2는 1몰 농도 요소 수용액 만들기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 여러분 작년에 해봤습니다. 수행평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과정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몰랄 농도 수용액 100ml, 즉 0.1L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몇 g의 요소가 필요하냐? 1몰랄 농도는 1리터당 1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0.1리터 만들 거니까 0.1몰만 필요합니다. 그럼 요소의 분자량은 60g이니까요. 얼마만 필요할까요? 6g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저울로 6g 측정해요. 그런 다음에 물 조금 넣고 용질 넣어서 이렇게 녹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과정이죠. 바로 부피 플라스크 100ml.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짜리, 200짜리, 250짜리, 500짜리, 1리터짜리 그래서 100ml 만들 거니까 100짜리 이용해서
아까 비이커에서 만든 용액 넣고 그다음에 표선까지 채워서 흔들어서 잘 섞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선까지 물을 넣어라. 처음부터 100 넣지 말아라 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정리 문제 한번 볼까요? 1몰 농도 요소 수용액이 있고 1몰랄 농도가 있대요. 그럼 공통점은 얘는 용액 1리터당 1몰. 그 다음에 얘는 용매 1kg당 1몰.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거는 몰농도, 그러니까 몰수를 몰수 얼마나 들어있는 몰.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용액이랑 용매. 그래서 밀도가 만일에 1이라면요. 누가 더 진한 거예요? 1몰랄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질량, 몰랄 농도는 질량 농도인데 몰 농도는 부피 농도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런 거 있어요. 요소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대표적인 비료인데 실험을 통해 만든 요소 수용액이 이제 학교 주변의 식물에 이제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지만 다를 수 있으니까 조사해서 잘 살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 작년에 배운 몰 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단원에서는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계산 연습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